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질 분들 소개합니다.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갑자기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제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되거든요. 아 자녀분 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나 보죠? 있습니다. 아 그걸 그래서 알고 있군요. 네. 근데 왜 사탕이 새로 사온 건데 뜯지도 않았는데 자꾸 만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줍니까? 이재용 광복절 특사 되나 안 되나. 네, 이 재계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또다시 꺼내들었어요.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을 해서 점심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춘제는 이제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 청와대 내의 공간인데 네. 여기서 지금 뭐 4대 그룹에서는 마태형격이죠. 오늘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미국 방문 때도 동행을 했었는데 네.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기도 합니다.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아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 5단창이 건의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건의를 합니다. 예. 옆에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참석을 했을 텐데 대신 참석한 인물이나 다름없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살짝 거듭니다.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마치 그 현장에 옆에 배수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최태원 회장 성대모사 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그 업지 텐션이다. 문 대통령의 반응이 근데 최 교수님 예. 지난번하고는 또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배 소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사면을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충을 이해한다 얘기하셨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난번 그 10일에 있었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고충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읽히고 있어서 네. 여론은 일정 부분 좀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여러 여론과 의견을 듣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여론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8.15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예. 이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3440에서 안녕하세요. 5530번 버스 허리케인 라디오의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군포에서 사당역 왕복하는 우신 버스죠. 5530 기사님 듣고 계시죠? 승객 여러분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춘제에서 오찬 간담회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쇼미더 뉴스 사람들도 좀 오찬 간담회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저 밥사위원장이 저 배종찬 소장이잖아요. 현재 오찬 간담회 주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허리케인 팀을 자, 문 대통령 말처럼 이 국민 여론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면 찬성에 대해서? 사면 찬성 여론이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얼마 나왔어요? MBN이 한국 갤럽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월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 66.7%,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3대 이유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경제, 오너가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도체 세계 1등 아니냐. 세 번째는 동정. 고 이건희 회장도 있었고 또 아들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동정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경제 생각하고 반도체 생각하고 그런다면 사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높긴 한데 근데 특히 이제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대 30대는 그래도 공정 또 재벌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20, 30대에도 특별하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찬성 의견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 수장이 소개한 여론조사가 5월 중순에 실시됐던 거예요. 네.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없고요. 아주 최근에 나와 있는 의견은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실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 상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검색으로 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국민 호감도가 월별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상 바닥 민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호감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왔지만 공감하는 국민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빅데이터 전문가시라 네. 청포도 사탕 하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빅데이터 그러시는데 빅데이터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빅데이터죠. 몸집이 크니까 빅. 그러니까 여러 번 검색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워낙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무한정의 데이터. 예. 이른바 빅데이터. 최근 1년, 2년의 데이터가 그 이전에까지 모든 역사의 데이터 봐도 더 많다고 하니까요. 무한정의 이 데이터 상에서 뽑아내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인터넷상에서. 그렇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순화해서 우리말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집 큰 데이터. 예. 자, 근데 하여튼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반대 목소리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대 목소리는 주로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하고요. 노총,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데 재벌이라고 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난 것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에 돈을 주는 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볍게 사면해 버리면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그렇죠. 뭐 네, 이런 그런 논란이 있을 지적이 수밖에 나올 없죠.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부회장 사면을 시키더라도 그 뒤에도 산 넘어 산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면이 된다고 하면 형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이 확정된 건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최서원 씨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요 사안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요. 현재 형기의 약 60% 정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사면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수사를 받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재판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면 대법원까지 가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개인 비리거든요. 또 기업의 비리도 아니고 예. 이 두 가지 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면이 되더라도 이 두 가지 건이면 다시 구속이 되거나 다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여론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면을 받더라도 나머지 두 건의 수사나 재판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적인 어떤 공방에 끌려다닐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7517 청취자 문자 소개 좀
뚱커벨 흰 셔츠에 까만 마스크 패션이 저하고 똑같네요. 어, 무겁당 용산지부 출석합니다. 네네. 아니 여보세요. 무겁당 해산한 지가 언젠데 어, 배 수장님 혹시 저 언더에서 네네. 이 뭐 당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네, 그만큼 이 충성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조국 논란 재가열한 송영길의 사과. 네. 어제 송영길 대표 사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국민 보고회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줘서 통렬하게 반성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게시판에도 반발 그러니까요. 의견이 쏟아지면서 뭐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취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송영길 대표를 탄핵한다. 또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도무지 송영길 대표의 의견에 반성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의견을 당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과의 배경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 정도를 민심 경청을 하겠다고 전국을 돌면서 투어를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20, 30대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뭐 어쨌든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책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거는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의 기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젊은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 사과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망감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고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여론이 어쨌든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털지 않고서 어떻게 대선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물론 저는 4.7 재보궐선거 조국 전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민주당이 소위 불공정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이미지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서 그런 부분들을 털지 않으면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건 풀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 진짜 아이고. 강의 듣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본인의 SNS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는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국의 시간이라고는 내 책에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네.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은 또 자기 반성의 글로도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의 뜻을 이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또 이 SNS 다음에 하나를 더 올립니다. 책이 1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첫날 10만 부 나갔다면서요?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근데 이 조국 장관 SNS 소개를 하다가 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밟고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밟고. 밟고. 밟다, 밟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밟고. 리을 비읍 이 종성은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 방송이니까요. 밟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송영길 대표 탄핵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때요? 저 교수님 보시기에 송 대표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당 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의 이제 지지층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이건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민주당이 앞으로의 진로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이런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가 내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개파 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요. 절대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민주당 이미지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송영길 대표의 뭐 거취 문제까지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여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은 어떤 입장이 어때요?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는요 조국 사태 정쟁 수단이 이미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논쟁화가 되고 있어요. 책 낸 것도 조국 전 장관은 사실 회고록을 내면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요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지고 나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대체로 검찰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서 보도를 했어요. 변호인이나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한쪽의 의견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고록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이 자꾸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게 정치적 논쟁화가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정쟁 수단이 된 거에 본인이 끼어드는 것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은 공정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그 상대 당의 대선 후보급이죠. 본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에 공정한지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총장 이미지가 뭡니까? 공정 이미지 아닙니까? 그럼 과연 본인의 집안이나 본인의 일에 공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 문제도 어제 같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배수장, 근데 네. 야당에서는 또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혼 없는 사과다. 반쪽 사과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그 이유는 송영길 대표의 사과문 중에서의 두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고록이 아니라 이건 응당할 수도 있는 반론 요지서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극도로 반발하는 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얘기했어요. 송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송 대표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지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 비판이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송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기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된 비밀도 수사해야 된다. 이 말했어요. 네. 이 말이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그 검찰의 칼날은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 말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윤 총장을 비판했다고 얘기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세균 전 총리의 말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라디오 방송에 얘기했냐면 서울중앙 최 씨 사건은 이제 그 장모를 말씀하는 그렇죠. 겁니다. 최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거 아닌가. 윤 전 총장 또한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이거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최모 씨가 죄가 있다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받으면서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을 이루어졌다는 받았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군 조직 이대로 괜찮을까? 예,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했던 그 공군 중사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가해자가 어젯밤에 구속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 정말 극도로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이 어떻게 군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난 3월입니다.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죠.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던 이모 중사가 2달여 만인 지난달입니다. 5월 22일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유,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와중에 가해자로 용의자인 공군 중사 선임 부사관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그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증거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함께 찾던 차가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네.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 여자 중사가 본인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촬영한 동영상이 자기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요. 네. 그걸 남편이 가져다가 보고하고 신고했단 말이죠. 그럼 명확하게 성추행이 드러나요. 그 두 가지 영상만 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공군이 이걸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3일이나 뒤에 보고했어요. 첫째, 사건이 터지고 3일 후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면서 단순 변사라고 보고를 했어요.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다는 내용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보고냐. 이거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영상도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럼 성추행 관련된 조사는 안 하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이걸 또 보고를 안 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공군이. 그 부대가. 이게 과연 이 부대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안타까운 선택까지 한 이 중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조사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요. 그 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생활 7년이나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휘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 터지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꾸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 부대가 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조사해 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피해 나갈 그 지휘 계통인 사람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진급에. 그런 일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최 교수님 오늘 사탕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병대 장교 대위 출신이시라 대위면 또 지휘관 생활 하셨은 거예요. 대위니까.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정훈장교이기 때문에 직접 중대장은 안 중대장은 했으면 안 제 했어도. 동기들이 다 했죠. 네. 정말 사자우를 토해야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그 대통령도 근데 참 엄중 수사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인의 또 상처를 위로하면서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의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고 네. 서욱 국방부 장관 또 공군참모총장도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경래 PD가 밖에서 카톡 했는데 네. 너무 읽는 것 같다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요. 사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네. 뭐 힌트 안 드려도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그래도 한번 드려볼래요? 프레지던트.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들이라 사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모아 다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